안녕하세요. 오쌤 컴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7회 페이지는 330페이지에 해당하는 풀이 과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 첫 번째 C의 1셀에다가는 2025년도 상반기라는 메모를 삽입을 하고, 메모 삽입 우클릭 하셔도 되고 Shift F2를 눌러도 메모 삽입입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갔네요. 메모 삽입, 그리고 내용 다 지우시고, 자, 2025년도 상반기 하시고, 우리 바깥에 클릭해 보시면 메모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C의 1셀에다가 우클릭 하셔서 메모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메모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메모 서식에 가서 맞춤에 오셔서 자동 크기 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 컨트롤 키 누르고 B3, B4, 그 다음에 C의 3에서 G의 3까지는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추고, 글꼴 스타일은 굵고 기울이고 되셨나요? F5에서 F13 영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지정하시오. 자, 형식을 숫자 형식 하세요, 회계 형식 하세요, 이런 말이 없다, 그쵸? 자, 그래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자릿수 늘리고 자릿수 줄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릿수가 있고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누르셔도 되고 얘를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소수점 한 자리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보다시피 자릿수 두 자리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상태에서 이거 누르면 자릿수가 없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그냥 눌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의 5에서 G의 13 영역은 등급이라고 하는 문자를 삽입을 하라네요. 근데 G의 5에서 G의 13 안에 자체로 문자예요. 문자에 뒤에 문자 연결하는 거는 우리 새 서식에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안에 데이터가 문자예요. 그래서 얘는 @ 붙여주시고, 그리고 등급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A3에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모든 테두리 만들어 주시고, A4에서 G의 4까지는 이중,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자, C의 5에서 12 영역에서 내신 등급이 70초과입니다. 규칙 유형은 셀 강조 규칙과 상위, 하위 규칙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셀 강조 규칙일 거고요. 그래서 C의 5에서 E의 12까지는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 맞죠? 거기에 70을 초과하니까 보다 큰, 그리고 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 진한 노랑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확인. F의 5에서 G의 12, F5에서 G의 12 영역은 면적이 평균 미만인 셀에는 채우기 색을 표준색 빨강, 글꼴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하래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상위, 하위 규칙을 설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가 면접이 평균 미만이니까 평균 미만. 그렇죠? 평균 미만인 세례는 채우기 색을 사용자 지정해 오셔야 되겠네요. 표준색을 빨강, 채우기 색깔은 빨강으로 하고 글꼴 색깔은 녹색으로 하고 확인. 그러면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제 기본 작업 4번. 4분기 주식 거래 현황표에서 종목명이 대로 시작하거나입니다. 그러면 5월이죠. 보유량이 100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고급 필터 조건은 A16에서 J18 영역에다가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종목명 그 다음 필요한 게 보유량 두 개가 필요하다. 그쵸? 자, 복사하시고 얘를 A의 16세에다가 붙이고 그죠? 대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대별이라고 해주시고 이거 나니까 한 칸 밑에 입력하시고 보유량이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 이상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조건 끝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클릭을 하시고 또는 블록 설정하시고 데이터에 오셔서 우리 고급 그 대신 목록 범위는 항상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조건 범위는 A의 16에서 B의 18까지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셔서 복사 위치가 A의 21이네요. 그래서 A21 하시고 확인하시면 데이터가 나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오네요. 자, 이제 또 계산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자, 볼까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요금을 계산하시오. hour, minute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금이 10분당 1200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분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hour가 시간이죠. 저는 hour.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시면 자, 여기 시간이 나오겠죠. 얘는 도착 시간이 우리 11시 몇 분이고 출발 시간도 11시니까 얘는 시간은 0이다. 그쵸? 자, 거기다가 일단 곱하기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60 더하기 이제 분도 더해야 이제 총 시간이 나올 거예요. 자, 분을 더하기 하시면 여기는 분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미니트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시면 하고 엔터 쳤더니 32분 맞나요? 근데 요금은 10분당이니까 나누기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잘 볼게요. 잘 보세요. 곱하기가 있고요. 더하기 있어요. 여기다가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해버리면은 전체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먼저 나누고 얘를 더하기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번에 계산하라고 다시 가로를 입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가로를 만들고 뒤에다가 가로를 만들고 그쵸? 그리고 나서 가 나누기 10 하면은 얘는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이 나오면 10분당
1200원이니까 3 곱하기 1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00원 하시면은 얘는 3840원이 나오네요. 자, 요 방식을 쓰시는데 우리 시간을 일단 분으로 바꾸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간과 분을 하나로 묶어 주셔야 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계산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시고 얘를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러 갈게요. 두 번째는 면접 점수의 순위가 1에서 3위이거나 필기 점수의 순위가 1에서 3위까지면 통과. 자, 이거나 뭐 또는 이렇게 있어서 OR이 들어가겠네요. 그 순위는 값이 가장 큰 것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1이니까 오름차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먼저 순위부터 구해봐야 되겠네요. 면접 점수 순위, 필기 점수 순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요 전체 순위 중에서 3등 안에 드는지 보라는 얘기죠. 옆에 해볼게요. 그래서 랭크. 자, 김한국이 전체 범위 중에서 하고 엔터 쳤더니 얘는 7입니다. 채우기 해볼게요. 그러면 1등, 2등, 3등. 맞죠? 자, 옆에 것도 해봅니다. 랭크. 김한국의 필기가 전체 범위 중에서 그랬더니 얘는 3이네요. 자, 또는 5화는 또는이죠. 그래서 얘도 포함할 거고 얘도 포함을 할 거고 얘도 포함할 거고 얘도 포함할 거고 그래서 총 4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갈게요. 는 5월부터 가겠습니다. 5월. 첫 번째 김한국이가 랭크보다 작아야 되겠죠? 3등이니까. 그렇죠? 3 이하가 얘가 3 이하가 돼야 우리 얘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작거나 같다. 뭐보다 랭크. 아니네. 잘못했네요. 지울게요. 제가 다른 거 생각했나봐요. 랭크부터 들어갈게요. 면접 점수가 전체 범위들 중에서 F4 그리고 내림차순이니까 얘는 0 하고 가로 닫고 그쵸? 여기 순위 구한 애가 1, 2, 3 안에 들면은 되죠. 그래서 얘가 한국이가 3 이하가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쵸? 콤마 또는 랭크 필기 점수가 전체 필기 점수들 중에서 0 얘도 3 이하가 되냐고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요 두 개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만족한대요. 자, 만족하죠? 얘는 채우면은 안 한대요. 자, 얘도 채우기 했더니 얘도 만족을 한대요. 그러면 얘랑 얘는 우리 통과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공백이다. 그쵸?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if 문이 들어가겠네요. if 자, 조건 전체 다 만족하면은 얘는 통과.
아니면 공백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과,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그래서 이번에 해당하는 문제. 시험장에 가셔서 본인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고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나중에 하고 나서 버리시면 되죠. 본인이 확인을 해보시는데 시간이 되시면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죠? 시간이 안 되면 풀기 바쁘실 거고. 3번. 3번은 부서명이 판매부이면서 쥐기가 대리인 직원들의 성과금의 합계네요. 자, 합계, 섬. 카운트 if는 끝났고 섬이 두 개인데 근데 조건이 두 개잖아요. if즈. 섬 if즈 들어갑니다. 자, if즈 같은 경우는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금 범위, 콤마.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들어갈 거예요. 부서명의, 부서의 범위들 중에서 조건은 판매부. 두 번째는 쥐기들 중에서 콤마 대리.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날 거예요.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위에 2번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4번 보니까 H 룩업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죠? 4번 사원 코드의 첫 번째 문자와 소속 코드를 이용하여 소속을 표시하시오. 첫 번째 Y면 영업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프트부터 넣어볼게요. 레프트. 자, G에 14 하고 가로 닫아도 되고 콤마 하나만 추출하세요 하셔도 되고 그럼 Y면 영업부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H 룩업으로 갑니다. 룩업 밸류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우리 F의 24부터 I의 25까지 그리고 얘도 밑으로 내려간다. 그쵸? 그래서 고정. 그리고 콤마. 자, 소속 코드에 영업부, 관리부, 격리부 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범위 잡은 곳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행. 콤마. 얘는 문자니까 똑같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0 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영업부. 그리고 다 나오나요? 이런 거 나오시면은 꼭 마지막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범위가 맞는지 확인도 하십시오. 엔터. 마무리는 항상 엔터나 나가는 거는 우리 EXC 누르시면 될 거고 마무리해서 내려가는 거는 엔터를 치시면 될 거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5번도 볼게요.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순위에 표시하시오. 순위는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1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얘는 내림차순이 아니죠. 그쵸? 오름차순이 되겠네요.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하세요. 이거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죠? 랭크.eq 기록이 참가 번호의 기록이 전체 범위들 중에서 여기도 고정 콤마 내림이 아니고 오름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1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이 사람은 7이 이 사람이 1이네요. 근데 1 에러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if 에러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에러가 나오면 여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 만들고, 아니고 에러가 나오면 여기다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자, 요 순위가 만약에 나오면 결과를 만들고 만약에 에러가 뜬다. 그러면은 얘는 실격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6이 7이 다 나올 거고 여기에만 실격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넘어가기 전에 함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일시 정지 시켜서 확인도 하시고 가면 좋겠죠. 이제 다시 저는 분석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부분합이에요. 그럼 정렬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문제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요 범위 중에서 저는 정렬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자, 정렬. 자, 정렬은 상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세요. 됐죠? 그리고는 부분합에 들어오시는데 문제 봅니다. 한국 상사의 상품 판매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상품명별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상품명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부분합이면은 새로운 값 체크 푸시고, 그쵸? 이거 체크 푸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주어진 거 하러 가면 된다. 그쵸? 매입 수량의 합계, 뭐 체크 풀고, 매입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부분합 한 번 더 들어가서 매입 금액, 자, 매입 금액의 최대를 구하고 그리고 확인. 됐나요? 그리고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도 상품명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B하고 C 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까지 하셔서 크기 조정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위에 명시된 거니까 확인은 되셔야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 분석 작업 2는 피벗 테이블이래요. 자, 피벗 테이블도 범위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클릭을 하든지. 그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범위 확인하시고, 자, 여기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A16셀부터 하라네요. 기존 워크시트에 A의 16셀에다가 확인을 하시고, 이제 하나씩 지문 보고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별 근무연수 현황표에 성명은 필터로 넣으라고 하네요. 필터로. 부서는 행에다가 넣으라고 하네요. 쥐기는 열에다가 넣으라고 하네요. 값에는 근무연수에 최소값을 하래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값 필드에 오셔서 최소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을 하랍니다. 디자인 탭에 오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하세요. 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쥐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하네요. 자, 쥐기 클릭하시고요.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 합계는 해제하시오. 다 표시하지 말아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안에 우클릭을 하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시고요.
요약 및 필터에 오셔서 두 개 다 체크를 푸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분석 작업 3으로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3에는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는 이름 정의할 게 많다, 그쵸? 그래서 1일 가공 현황표에서 목표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목표 매출의 평균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B의 3셀의 이름은, 자, 이제부터 이름 적겠습니다. B의 3셀의 이름은 목표 수익률. 하고 엔터. H14셀의 이름은 목표 매출의 평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름 상자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글자 오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수식 탭에 오셔서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목표 수익이 바뀔 때요. 맞나요? 그래서 B의 3세. 자, 얘가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의 3세에 클릭하시고 가면 편하겠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목표 수익률 증가. 자, 하시고 확인. 얘가 얼마를 바뀐다고 그랬어요? 목표 수익 증가가 20%다. 그쵸? 자, 그러면 0.2 또는 20% 맞죠? 자, 와서 보니까 증가 1이라고 돼 있다. 그쵸? 나중에 수정하러 갈게요. 두 번째 추가는 목표 수익률 증가입니다. 자, 얘는 25%네요. 그래서 0.25 추가. 세 번째는 목표 수익률 증가 3. 증가 3은 30%, 0.3 또는 30%. 다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확인. 자, 근데 제가 목표 수익률 증가를 했어요. 그쵸? 편집하러 가겠어요. 편집 오셔서 여기다가 1. 그리고 확인 하시면 돼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드신 거는 나중에 잘못 만드시면 삭제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세 가지를 다 요약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약. 결과는, 그쵸? 목표 매출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15%, 20%, 현재는 15%였는데 20%일 때, 25%일 때, 30%일 때. 그리고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는 여기 오타가 나는 잘 보시고, 오타가 나면 저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만약에 다 맞으면 상관없지만 오타가 났다 그러면은 얘를 삭제하시고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왼쪽에 갖다 놓으세요 해서 왼쪽에까지 위치시켰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으로 갈게요. 자,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하고 이제 에브리지를 쓰라고 하네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평균. 자, 평균은 average.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채우기 하시고 중지. 맞죠? 그리고 얘는 또 단추네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의 3에서 H5까지입니다. 오, 얘 크겠네요. Alt키 누르고 G의 3에서 H5까지. 그리고 평균 눌러주시고 확인. 이름은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클릭하시면 나오죠. 두 번째 2의 4에서 2의 12. 자, 여기는 소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크로에 오셔서 이름은 소수. 2의 4에서 2의 12 영역은 표시 형식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에 오셔서 홈에 오셔서 표시 형식에 소수점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소수 이하 한 자리 하시고 중지 올라가 있다 그쵸? 또는 상태 표시줄에 여기가 우리 매크로죠. 그래서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중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도형 삽입의 도형에 오셔서 빗면을 하라고 하네요. 빗면 선택하시고 G의 7에서 H9 Alt키 누르고 7에서 9까지 우클릭 하셔서 매크로 지정 소수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이름은 소수. 자, 빈 공간에 클릭하시고 선택 해보시면 된다 그죠? 평균 구했을 때 그 다음에 소수 구했을 때 여긴 자체가 바꿨기 때문에 크게 바뀔 거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자, 차트 또 보러 갑시다. 경기 대리점 판매 현황표에서 목표량, 판매량만 표시되도록 하라네요. 그러면 판매 이것도 버려야 되겠다. 그쵸? 자, 판매 이거다. 회색 클릭하시고 델키 눌러서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가로축 보니까 이름이 없다. 그쵸? 1, 2, 3, 4도 있고 이름이 없네요. 그러면 우클릭을 하셔서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자, 여기 1, 2, 3, 4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전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오셔서 분목은 전체 다 넣고 확인하시면 자, 아래쪽에 이름이 나올까요? 근데 잘 보세요. 보니까 우리 여기는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제목 다 잡았어요. 그쵸?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제목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정하러 갑니다. 데이터 선택에 오셔서 분목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편집에 오셔서 분목을 빼고 이렇게 범위를 다시 잡고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프린트부터 잘 나올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목표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목표량 파란색이다 그쵸? 자,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오시면 바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게 오기 때문에 좀 편하실 거예요. 그냥 차트 영역에서 우클릭 하는 거랑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혼합에 오셔서
목표랑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자, 목표랑 표시기 있는 꺾은 선으로 하고. 근데 보조축이 없다, 그쵸?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꺾은 선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시면 채우기 및 선에 자, 오셔서 우리 선 맞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완만한 선이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범례에 대하여 범례 선택을 했고요. 자, 글꼴은 11, 테두리는 실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 1, 채우기 색은 흰색, 배경 1, 테두리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 뭐가 엄청 많네요. 자, 선택하시고 범례의 글꼴은 글꼴 없네. 크기만 11로 하고 테두리는 실선을 하고 자, 테두리 여기서 실선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테두리 있죠? 또는 서식에 가셔서 우리 도형 윤곽선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도형 윤곽선 테두리는 실선을 하고 검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윤곽선에 오시면 실선을 하라고 되어 있죠.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고 도형 채우기에 검정색으로 죄송해요. 윤곽선에 검정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흰색 배경 1을 하고 보이시나요? 1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아래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오른쪽 아래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에 도형 삽입의 설명서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삽입의 도형에 아래쪽 오시면은 설명선 있습니다. 설명선을 뭐를 하라고 볼게요. 9번 이중선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9번 이중선이 이건가요? 이거겠네요. 네. 9번 이중선 선택을 하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9번 이중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얘는 9번 이중선은 맞는데 테두리 및 강조선이네요. 자, 버립니다. 다시 저는 도형에 오셔서 우리 설명선에 오시면 얘가 9번 이중선이네요. 보이시나요? 선택하시고 얘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다가 최저 판매량이라고 설명선을 추가를 하고 그래서 최저 판매량 하시고 그리고 글꼴은 굴림 컨트롤 A 눌러서 글꼴 홈은 굴림 글꼴 색깔은 검정색 글꼴 색깔은 검정색 텍스트 1 선의 색깔은 빨강 자, 선이다 그죠? 그러면 저는 서식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선의 색깔은 빨강
선의 너비는 1. 이것도 여기서 아주 상관없어요. 선의 우리 두께는 1포인트. 채우기 색깔은 흰색. 그리고 위치는 뭐 알아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기 조절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선은 이거 누르셔가지고 선택하셨죠? 자, 선택을 하시면 요 선은 그냥 쭉 끌고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근데 출력 형태에 봤을 때는 가운데 붙어 있어서 자, 여기 이 부분은 출력 형태 좀 맞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외 위치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하려다 보면은 다른 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고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빠진 거 없지요? 설명서 9번 이중선을 이용했고요. 제작 판매량이라고 설명서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글꼴 바꿨고 글꼴 색깔도 바꿨고 선의 색깔은 빨갛게 했고 너비는 1포인트로 했고 채우기 색깔은 흰색으로 했고 그쵸?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표준색 파랑 둥근 모서리 이렇게 가볼게요. 채우기 아니고요. 테두리입니다. 그쵸? 테두리의 색깔은 파랑을 하라고 하네요. 파랑 하시고 그리고 둥근 모서리 하고 빈 공간 클릭 하시면 마무리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7회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좀 도형이 아마 안 해보신 도형일 거예요. 그래서 도형 때문에 이걸 크기를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아니고는 크게 뭐 어려웠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또 본인들 판단은 틀릴 수 있겠죠. 기본 작업 3번도 자주 안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331페이지의 문제 2번의 계산 작업의 1번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